이건 이제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문제고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긴 한데 네. 만약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났다 했을 때 한수원의 책임은 그러면은 이제 발전 주체로서 좀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책임을 한수원에서 지게 될 거고요.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연료에 결함이 있었다 하면은 한전 해결료에서 일부 이제 부담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뭐 어떤 걸 지적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일부 분담을 하게 될 거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될 거고, 정확히 얼만큼의 책임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이제 규제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발전 주체니까요. 사실 그러면은 책임감이 큰 만큼 굉장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엄청 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솔직한 현직자의 생각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났을 때 회사의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땠는지. 길게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참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후쿠시마랑 저희랑 설비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 석탄 화력 발전과 가스 화력 발전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도 일단 그런 사건이 한번 생기면 여론 자체가 일단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온갖 업무가 추가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참담했다. 이전에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성급했다. 그 전에도 해당 당에서 나왔던 대통령들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노 전 대통령께서는 원자력 발전을 뭐 축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분야들도 많고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발전소의 건설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 너무 성급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업계에도 영향이 꽤 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신한울 제1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비 중에 모든 전력이 다 끊겼을 때 비상 디젤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돌아갔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안 됐을 때 AA 시리즈라고 또 비상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있거든요. 이것마저도 안 됐을 때 그 발전소가 12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그 안전 계통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그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 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탈원전 기간 동안에 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구입을 하려면은 새로 발주를 내고 새로 이제 계약을 따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게 기존에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모든 스펙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거에 따라서 다른 계통들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많은 설비들에 대해서 조금씩 운전 조건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됐던 또 큰 이유는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모든 부품을 국산화를 해라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산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공급들을 하고 있었는데 큰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엎어지다 보니까 그 작은 중소기업들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현직자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그렇게 막 돌이킬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나요? 그 원자력 발전소 운전원 중에 현장을 다니는 현장 운전원들이 있어요. 이제 순시 점검을 하는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 후 연료 저장소가 있어요. 공간 선량계라고 해서 이 공간에 방사선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량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사실 선량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일단 물로 차폐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서도 이 앞에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하는 물질이다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와닿지 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어떤 분들은 막 10만 년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은 방광기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붕괴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방사선을 배출하려면 얘가 일단 붕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절반이 붕괴하는데 몇만 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원래 붕괴를 워낙 안 하는 애들인 거죠. 오히려 방광기가 짧을수록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애들인 건데 방광기가 짧은 애들은 300년만 있어도 방광기의 10배가 지나서 1000분의 1 이렇게 해서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외에 방광기가 길고
10만 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진흙에 싸서 500m 안에 묻어놨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얘는 물이 잘 녹지도 않아서 500m를 뚫고 지표면에 나오기까지 30억 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가만히 냅둬도 올라온 동안 반감기가 지나서 이미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이제 현직자로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지.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얘네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거기 사택까지 지어가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을, 내 어린 아이들을 살게 하면서 그 발전소를 위험하게 굴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막 엄청 기득권층 이런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 동네 술집 단골 손님, 동네 고깃집 단골 손님이니까 호머 심슨. 그렇죠. 그냥 친근하게 호모 심슨들이니까 그렇게 너무 막 머나먼 존재,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똑같은 시골 사는 아저씨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